스토리텔러 김 작가의 텔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채널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덴마크의 심리학 교수인 스벤 브링크만의 절제의 기술이라는 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는 행복 지수가 세계 1위 국가로 계속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원인에는 덴마크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등과 복지, 또 타인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행복 지수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 스벤 브링크만 교수는 이보다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덴마크 사람들이 삶에 대해 갖는 기대 자체가 애초부터 낮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유럽에는 얀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얀테의 법칙을 간단히 말하면 내가 대체 뭐라고 라는 태도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자만하지 않는 얀테의 법칙과 삶에 대한 낮은 기대 때문에 덴마크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그 실망과 실패를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다는 결론인데요. 다시 정리하면 엄청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이 목표를 달성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낮추고 자기 분수에 맞게 자만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보편적인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행복을 위한 절제를 위해서 이 책은 5가지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택지 줄이기입니다. 이 책의 표현을 빌리면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욕망을 구멍이 난 항아리에 비유한다. 그 항아리에는 아무리 많은 걸 채워도 뚫려 있는 구멍으로 다 새어 나간다.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구멍만 남을 뿐이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적어도 무지한 자들은 그렇다.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은 인간의 욕망을 쳇바퀴나 구멍난 그릇에 빗댔고 이성적 사고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욕망의 관계를 바로잡으려 애썼다. 또한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을 쓴 그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즈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우울증이 확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원칙인 선택지 줄이기에서 이야기를 좀 요약하면 내가 내린 결정의 기대를 낮추면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가장 좋은 것만 찾는 것 대신 그럭저럭 괜찮은 것을 찾아도 좋은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복의 핵심은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타인들에게 올바르게 매여 있는 상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공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원하는 것 하나만 바라기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변덕스러울 정도인데요. 특히 오늘날과 같은 소비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장에서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전부 붙들고 다 이루려고 애쓰느라 정작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게 되거나 또 틀없는 삶 속에서 욕망에 휘둘려서 삶이 이리저리 방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단 한 가지만 마음에서 바랄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러한 단 한 가지에 바라는 것은 반드시 선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키르케고르의 주장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뻐하고 감사하기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경제학의 수많은 이론은 이러한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수요와 공급 곡선에 따른 가격의 형성이라든지 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이런 경제적인 논리들이 이러한 그 근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인간을 비용 편익 분석의 전문가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존의 경제학이 가정했던 호모 에코노미쿠스보다 훨씬 너그러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또는 언젠가 보답을 받으리라는 기대가 없어도 우리 인간은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윤리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타심과 정의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윤리적 존재로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지금 나의 상황과 역량, 조건 등이 부족해서 좀 원망스럽기까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단순하게 살기입니다. 무엇이 삶에서 정말 의미 있는지 성찰할 기회조차 드물 정도로 우리는 바쁘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등 효율적인 측면만 항상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작 무엇이 의미 있는지 깊이 생각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특히 이러한 솔루션으로 스벤 브링크만 교수는 여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가를 통해서 좋은 책을 읽는 일은 단순한 삶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뽑으면서 독서의 기쁨이야말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뒤처지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학업 능력을 수량적으로 계량화해서 평가하는 방식에 길들여져 왔는데요. 또한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최대의 성취를 얻는 데만 집착해 왔죠. 그러다 보니 높은 시험 점수에만 열중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점수에 의한 순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옳음으로써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야기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자 스벤 브링크만 교수는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헛된 유혹과 빠져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스벤 브링크만 교수의 절제의 기술이라는 이 책은 너무 저는 공감해서 재미있게 몇 번을 읽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은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스토리텔러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